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합동교류훈련 사전 설명회장에는 여름 오후의 후덥지근한 열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장병들이 빼곡히 들어찬 강의실은 열기로 가득했죠. 천장이 높고 넓은 이 공간에는 양쪽으로 나뉘어 앉은 한국 해병대와 미군 장병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은근한 경쟁 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이번 훈련의 세부 일정표와 참가 부대 속의 슬라이드가 차례로 올라왔고, 진행을 맡은 미군 중령의 딱딱하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해병대 장병들은 대부분 앞쪽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미군 장병들은 좀 더 여유로운 자세로 뒤쪽과 양옆에 분산되어 있었죠. 다음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1여단 소속 참가 부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한국 해병대 소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해안가로 상륙하는 장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모습, 그리고 각종 무기 체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 영상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미군 장병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영상이 끝나자마자 미군 쪽에서부터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과 킥킥거림 정도였지만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조롱의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몇몇은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뭔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고, 그 소리는 한국 해병대 쪽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땅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모래밭에서 기어볼 차례네요. 잭슨 브릭이 먼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그는 미군 특수부대 레인저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와 가슴에 붙은 각종 부대 마크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말에 주변 미군 장병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고, 몇몇은 손으로 기어가는 신용까지 하며 노골적인 조롱을 보였습니다. 아마 김치 냄새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거야. 동양인들은 체격부터가 다르잖아.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도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병대 쪽에서는 얼굴이 굳어지는 이들이 보였지만 공식적인 자리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아무도 즉석에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했죠. 그때 뒤쪽 한쪽 끝에 앉아있던 사만다 리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17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녀는 어깨가 넓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금발을 단정하게 뒤로 묶은 모습에서 군인다운 간결함과 동시에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가슴에 달린 공수 자격증과 각종 훈장들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죠. 사만다가 무대 쪽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등을 곧게 편 자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파란 눈동자는 한국 해병대석을 훑어보다가 특히 강무혁에게 고정됐고, 그 시선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사라지고 사만다의 존재감에 압도된 듯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무대 한복판에 서서
한국 해병대 쪽을 천천히 훑어본 다음 무역과 정확하게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전기가 둘 사이를 오가는 듯 했죠. 저기 앉아있는 한국 해병대 대위. 사만다가 무역을 직접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했습니다. 날 이기면 임신해 줄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도발적인 말에 순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 초간의 침묵 후 미군 쪽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휘파람 소리와 박수가 섞여 들렸고 일부 미군 장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죠. 와우, 이거 진짜야? 사만다가 진심이네. 한국 놈들 어떻게 나올까? 반면 무역 쪽 한국 해병대 장병들의 얼굴은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들이 역력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주변의 제지로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독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옆에 앉아있던 윤태권 중사가 무역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급히 속삭였습니다. 넘어가지 마라. 저건 명백한 함정이야. 우리를 화나게 해서 실수를 유도하려는 거다. 하지만 무역은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책상 위에 올려진 손이 꽉 쥐어져 있는 것에서 내심의 긴장감이 전해져 왔죠. 사만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구체적이고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합전술평가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산악 구보부터 시작해서 사격, 레펠 하강까지 전 구간에서 말이야. 내가 나보다 늦거나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내 부대는 앞으로 영원히 보조 전력이라고 불릴 거야. 어때? 동양의 작은 바다표범씨?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이는 한국 해병대 장병들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더욱 흥분해서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고 받아라, 도망가지 말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해병대 쪽에서도 무시하자,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모두의 시선은 무역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역은 한참을 침묵하며 사만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웃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무역의 귀에는 마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역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78cm 정도의 키에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을 가진 그는 사만다보다는 작아 보였지만 서 있는 자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죠. 말보다 결과로 하겠습니다. 무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품격을 잃지 않는 군인다운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고 양쪽 진영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만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역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에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무언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느꼈죠.
이건 단순한 훈련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각자가 대표하는 국가의 위신을 건 진짜 승부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작전 계획실에서는 세부 규정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지형도와 각종 차트들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고,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 주위로 양측 지휘관들과 주요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팽팽했고, 특히 사만다와 무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잭슨 브릭이 앞쪽에 서서 손에 든 파일을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특별 경기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공식적인 톤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전체 코스는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0km 산악 구보와 급류도와, 두 번째는 야간 정밀 사격과 도심 모형 침투, 세 번째는 낙하산 강화 훈련, 네 번째는 절벽 레페라강, 마지막으로 종합 응급구조 평가입니다. 규정을 들으면서 한국 해병대 쪽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세부 조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윤태권이 작게 혀를 찼지만 공식적인 자리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비 배정은 추첨으로 하겠습니다. 잭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서 낙하 장비는 최신형과 구형으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그가 손에 든 추첨함을 흔들어 보이며 사만다에게 먼저 뽑게 했습니다. 사만다가 뽑은 쪽지에는 어라고 적혀 있었고 무역에게는 자연스럽게 비가 돌아갔죠. 어팀은 최신형 낙하 장비와 고성능 야간 조준경을 사용하고 B팀은 구형 장비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다양한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해병대 쪽 참관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히 불공정한 조건이었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죠. 더군다나 무역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억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격 구간의 경우 강풍이 부는 사선 사격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잭슨이 지형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풍향은 서남서 방향에서 초속 12m 정도로 예상되고 표적은 500m 거리에 설치됩니다. 이 역시 사만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부 텍사스 출신으로 강풍 속 사격에 익숙했거든요. 반면 무역이 주로 훈련받은 환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한 동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야간 이동 구간은 지형 정보가 제한적인 미지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잭슨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GPS 사용은 금지되고 나침반과 지도만으로 목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단 지도에는 일부러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 판단력이 중요할 겁니다. 이 조건 역시 지역 지형에 익숙한 미군 쪽에 유리했습니다. 사만다는 이 훈련장에서 몇 차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규정 발표가 끝나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계획실 밖 복도에 설치된 연습용 장애물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점프를 하다가 착지 지점을 잘못 계산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던 거죠.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병사는 고통에 몸을 비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둘러쌌습니다. 누가 의무병 불러. 빨리 들것 가져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역이 조용히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부상당한 발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살펴봤죠. 발목 인대가 늘어났네요. 많이 아프시겠지만 골절은 아닙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고 응급 압박 붕대를 이용해 부상 부위를 고정시켰습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추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의 동료들이 들것을 가져왔을 때 무역은 직접 병사를 들것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무게중심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죠. 전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도움이 끝나자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클라라 워싱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녀였지만 무역의 자연스럽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는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죠.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가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사만다는 그런 클라라의 반응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한편 미군 장병들은 한국 해병대를 향해 계속해서 도발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복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동양인들은 체력이 딸릴 텐데 김치만 먹어서 힘이 없을 거야라는 식의 말들을 해댔죠. 심지어 몇몇은 손짓으로 조롱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태권이 무역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역아, 저런 말들 듣고 있으면 참기 힘들다. 참아라.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 뜻대로 되는 거야. 끝나고 나서 말로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역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무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끝나면 모든 게 알려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마치 이미 결과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규정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준비를 위해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 사만다는 무역을 향해 마지막 도발을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시작이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어? 그녀의 말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고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죠. 무역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간결하지만 당당한 대답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양쪽 진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의 승부를 준비했지만 공기 중에는 이미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 구보와 급류도화로 구성된 이 코스는 총 12km에 달하는 험준한 산길과 폭 30m가 넘는 급류를 건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의 숨결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고 헤드랜턴의 불빛들이 어둠을 가르며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속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다리 근육은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 있게 움직였고 호흡은 규칙적이면서도 깊었죠. 키가 큰 덕분에 보폭도 넓었고 산길에 돌출된 바위나 뿌리들을 피해가는 민첩성도 뛰어났습니다. 역시 텍사스 출신답네. 이런 거친 지형에 익숙해 보여. 관측대에서 지켜보던 미군 장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무역은 사만다보다 한 템포 늦은 속도로 시작했지만 그의 달리기 스타일에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했고
특히 숨 고르기가 매우 안정적이었죠. 험한 산길에서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지형을 읽어가며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측요원들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체력을 아끼면서 달리고 있어라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사만다가 무역보다 2분 앞서 통과했습니다. 잭슨이 무전기를 통해 빈정거리는 목소리를 흘려보냈죠. 한국팀 벌써 뒤처지기 시작했네. 발목 조심해. 여기서부터 길이 더 험해지거든. 그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고 미군 관측요원들 사이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역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체크포인트에서 잠시 물을 마시며 호흡을 정리했고 앞서 달려간 사만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저 여자 너무 빨리 나가고 있어. 저런 속도로는 후반에 체력이 떨어질 텐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주변 관측요원들은 그저 패배자의 변명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급류도하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밤에 내린 비로 인해 물살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져 있었고 평소보다 수위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죠. 횡단용으로 설치된 로프가 강한 물살에 휘청거리고 있었고 물소리만 들어도 그 위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원래 계획보다 훨씬 위험한데? 안전요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훈련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만다가 먼저 도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프를 단단히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상보다 강한 물살에 몸이 크게 흔들렸죠. 그래도 워낙 체력이 좋은 덕분에 힘겹게나마 건너편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순간적으로 물에 잠길 뻔했고 겨우 로프를 붙잡고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휴, 이거 정말 위험하네. 그녀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무전기를 점검하던 미군 통신병이 실수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있던 그의 매듭이 물살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는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대기 시작했죠. 도와줘. 매듭이 풀렸어. 그의 다급한 외침이 물소리에 섞여 들렸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사만다는 이미 건너편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통신병의 외침을 들었지만 자신의 기록을 생각하면 뒤돌아갈 수 없었죠. 게다가 이미 체력도 상당히 소모된 상태였고 다시 급류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건너편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역이 도강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통신병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진행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라면 직선으로 건너가야 했지만 대신 통신병이 휩쓸려가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죠. 잡아. 무역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한 팔로는 로프를 붙잡고 다른 팔로는 물에 빠진 통신병을 끌어안았습니다. 물살의 압력이 엄청났지만 무역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통신병의 체중까지 더해져 로프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로 늘어났고 그의 팔 근육이 한계에 달하는 게 보였죠. 괜찮아, 힘내. 천천히 로프 쪽으로 와. 무역이 물을 삼키면서도 차분하게 통신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무역은 통신병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통신병은 물을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해댔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지만 무역은 그저 괜찮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다시 자신의 코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작업으로 인해 무역의 기록은 크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이미 다음 구간으로 향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무역은 젖은 옷과 지친 몸으로 뒤늦게 급류를 건너기 시작했죠. 관측대에서는 한국팀 기록 끝났다. 역시 실력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조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넣고 있었습니다. 구조 수행 시간 5분 12초, 위험 감수하며 동료 구조, 침착한 대응. 그의 기록은 나중에 종합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역이 급류를 건너고 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기록상으로는 크게 뒤처졌지만 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전진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작게 중얼거리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뭔가 다른 종류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오후 9시 둘째 구간인 야간 정밀 사격과 도심 모형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조명탑들이 어둠을 밝혔지만 사격구역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유지되어 실제 야간 작전 환경을 재현하고 있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면서 강풍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었고 바람계 측정 결과 초속 14m의 강한 측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에는 500m 거리의 다양한 크기의 이동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표적마다 서로 다른 속도와 패턴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 총 20발의 탄약으로 최대한 많은 표적을 명중시켜야 하는 조건이었죠. 강풍과 어둠, 그리고 이동하는 표적이라는 삼중고가 겹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만다가 먼저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최신형 야간 조준경과 고성능 소음기가 장착된 라이플이 지급되었고 조준경의 화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죠. 텍사스 출신인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다니며 강풍 속에서의 사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 정도면 오히려 좋아. 예측 가능한 범위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며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만다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조준점을 보정했고 첫 발부터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시켰습니다. 금속판에 박히는 맑은 소리가 야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관측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완벽한 헤드샷이네. 잭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코어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사격에서도 사만다의 실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연달아 명중시켰고 특히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까지 정확히 맞추는 모습은 가히 예술적이었죠. 그녀의 사격 자세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고 호흡과 방아쇠 당김의 타이밍도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이거 완전 프로 수준인데? 관측요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무역에게는 구형 조준경이 달린 라이플이 지급되었습니다. 조준경의 배율도 낮았고 야간 성능도 최신형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죠. 하지만 무역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준경보다는 기계식 가늠자에 더 의존하는 듯했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기 위해 작은 종이 조각을 공중에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관측대의 미군 장교 한 명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역의 준비 과정은 사만다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현대적인 장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역이 첫 발을 쏘기 전 그는 거의 3분 동안 바람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강풍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세기로 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바람에도 리듬이 있었고 세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주기가 있었습니다. 무역은 그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표적들의 움직임 주기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드디어 무역의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500m 떨어진 표적에서 금속성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죠. 하지만 관측대에서는 우연이겠지, 구형 장비로는 적의 한계야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사에서도 무역은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표적이었는데 그는 표적의 이동 속도와 바람의 세기를 동시에 계산해서 정확한 선행 조준을 했습니다. 관측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감으로 쏘는 게 아니야. 완전히 계산해서 쏘고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발사에서도 무역의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갑자기 세졌을 때 그는 발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렸다가 바람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정확히 명중시켰죠. 그의 사격에는 급함이나 조급함이 전혀 없었고 마치 바람과 표적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수판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만다가 20발 중 17발을 명중시킨 반면 무역은 18발을 정확히 명중시켰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역이 맞춘 표적들의 명중 위치가 대부분 중앙 근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잭슨이 당황하며 점수를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도심 모형 침투 훈련에서도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모형 건물들 사이를 이동하며 숨겨진 표적들을 찾아 제거하는 훈련이었는데 여기서도 무역의 공간 감각과 상황 판단력이 빛을 발했죠.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했고 표적을 발견하는 즉시 정확한 사격으로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표적 전환 순간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만다가 마지막 표적을 노리다가 실수로 옆 레인의 안전선을 스치게 조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만약 그대로 발사했다면 안전규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무역이 즉시 손을 들어 관제에게 안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 조준 방향 확인 바랍니다. 무역의 신속한 신고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었지만 사만다는 이 일로 인해 미세한 흔들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거죠. 마지막 발사에서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결국 마지막 표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만다가 최신 장비로 얻은 점수보다 무역이 구형 장비로 얻은 점수가 더 높았던 거죠. 특히 안전의식과 동료 보호 항목에서 무역이 만점을 받으면서 전체 점수가 역전되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잭슨이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기록되었고 이 일을 제기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역의 안전의식과 정확한 사격 실력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만다는 복잡한 표정으로 무역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진짜 실력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역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승부에 대한 조급함이나 자만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최종 구간 전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훈련장을 감싸고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죠. 작전 텐트 안에는 양측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어제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처음 두 구간에서 보여준 무역의 예상 밖 활약으로 인해 미군 측의 여유로운 태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최종 구간 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4개의 연속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브리핑 장교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높이 60m 절벽에서의 레펠 하강. 둘째, 길이 200m의 진창 장애물 구간 통과. 셋째, 가상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조 및 이송 평가. 마지막으로 이동 중 정밀 사격으로 마무리됩니다. 전 구간은 연속으로 진행되며 중간 휴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코스 지도를 보니 그 난이도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특히 절벽 레펠 구간은 바위 표면이 거칠고 돌출부가 많아 매우 위험해 보였고 진창 구간은 무릎까지 빠지는 깊이의 진흙탕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응급 구조 구간에서는 70kg 무게의 모형 인형을 300m 거리까지 이송해야 했고 마지막 사격은 이송 중 이동하면서 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사만다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세심히 관찰해보면 미묘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평소보다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적인 동작도 나타났죠. 처음 두 구간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사만다? 옆에 앉아있던 클라라, 워싱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번 훈련의 의료 지원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사만다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죠. 지난 이틀 동안 내가 좀 이상해 보여. 평소 같으면 이런 정도 훈련은 여유롭게 해내는데 사만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게까지 독해져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취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시 사람들은 말할 거야. 여자라서 못한다고, 감정적이라서 실패한다고.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 클라라는 사만다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증명해야 하는 건 남들에게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야.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건 충분히 훌륭했어. 굳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만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클라라. 너는 몰라. 여성 장교로서 받는 시선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반대편에서는 잭슨이 한국팀 막사 근처를 지나가며 일부러 큰 목소리로 도발적인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이야. 지난 이틀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진짜 실력은 오늘 확인될 거야. 결국 보조 전력은 보조 전력이라고. 그의 말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예전보다는 확신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해병대 막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고 몇몇 장병들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태권이 이들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참아라. 저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늘이 진짜 승부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역에게 다가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역아,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지는 마라.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하는 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야. 우리의 품격이고 가치관이야.
윤태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라. 무역은 윤태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장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의 장비 정리 과정은 마치 의식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레페룡 로프의 매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네스의 모든 버클을 확인했죠. 응급처치용 의료 장비도 빠짐없이 체크했고 사격용 탄약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침착하네. 무역의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긴장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실제로 무역의 얼굴에는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깊이 사색하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개인 준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만다는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단순한 훈련 경쟁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무역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고 마치 모든 잡념을 비워내는 것 같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만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기 10분 전 양팀이 시작점에 집결했습니다. 사만다와 무역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는 묘한 대조가 느껴졌습니다. 사만다는 여전히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이 있었고 무역은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관측요원들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구간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시작 신호가 울리는 순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벽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곧 떠오를 태양이 이 승부의 마지막 장면을 환하게 비춰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진정한 용기와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이었죠. 새벽 6시 정각,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 최종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높이 60m에 달하는 절벽 상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한 높이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죠. 절벽 표면은 거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 날카로운 돌출부와 움푹 패인 홈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어 레펠 하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각자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마친 관제요원이 마지막 안전 수칙을 재확인했죠. 하강 속도는 분당 10m 이내로 유지하고 바위 표면 접촉 시 즉시 속도를 줄이십시오. 문제 발생 시 즉시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만다가 먼저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하네스와 레펠 장비는 완벽하게 점검되어 있었고 로프의 장력 또한 최적의 상태였죠. 준비됐어? 안전요원이 마지막 확인을 했고 사만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그녀는 선두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 10m 구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사만다의 하강 기술은 정말 뛰어났고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녀의 다리는 절벽 표면을 정확하게 짚어가며 반동을 이용해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고 상체의 균형 감각도 완벽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솜씨네. 관측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30m 지점을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대에 특유의 산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 불어 올라오면서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사만다의 로프가 바위 모서리에 한번 강하게 긁혔습니다. 그 순간 로프 표면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지만 하강 중인 사만다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간 지점인 40m 구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사만다의 몸이 절벽 표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방향이 급격히 변했죠. 이때 앞서 손상된 로프의 매듭 부분이 바위의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밀리미터 정도의 미세한 변화였지만 점점 그 정도가 커져갔죠. 뭔가 이상해. 사만다가 자신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로프의 장력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고 하네스가 몸에 가하는 압력의 분포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이미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강을 중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0m 지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매듭이 더욱 많이 풀리면서 로프의 장력이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사만다가 다음 발판을 밟으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급격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당황한 소리를 내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회전 관성 때문에 몸이 통제를 벗어났죠. 허리 하네스가 회전과 함께 비틀리면서 사만다의 옆구리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고 동시에 아래쪽에서 위험한 돌출 안반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관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무역이 상황을 즉시 인지했습니다. 그는 사만다의 외침과 함께 로프의 이상한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했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보조 로프를 꺼내들고 정확한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서 사만다 쪽으로 투척했습니다. 로프 잡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절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조 로프가 사만다의 손 닿는 곳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로프를 붙잡는 순간 무역은 자신의 하강을 즉시 중단하고 상향 당김을 걸어 사만다의 체중을 분산시켰죠. 그의 팔과 어깨 근육이 엄청난 하중을 받으며 팽팽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하나, 둘. 무역이 차분한 목소리로 사만다를 진정시켰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제가 끌어당기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는 위험한 돌출 안반을 피해 사만다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등과 어깨가 거친 바위 표면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몇 분간의 긴장된 구조 작업 끝에 사만다를 안전한 지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구리에서는 하네스 압박으로 인한 타박상으로 피가 번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무역이 자신의 등걸로 안반을 받아내며 사만다를 자신 쪽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만다는 무역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찾으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왜 멈췄어?
내 기록이 망가질 텐데. 이거 내가 이기려고 하던 경기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역은 사만다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시 할 수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서 안전대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관제에서 즉시 구조팀을 투입한 거죠. 부상자 확인, 의료진 대기, 체계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무역은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사만다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지혈을 위한 압박 붕대를 정확한 위치에 적용하고 호흡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조정해주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의료진 같았습니다. 갈비뼈는 괜찮습니다. 연조직 타박상이고 출혈도 심하지 않아요. 그가 안전대원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했죠. 보조대원들이 도착해서 사만다를 안전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무역은 자신의 기록이 사실상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만으로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아쉬움 대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송되면서 사만다가 무역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무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몸부터 회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만다가 안전구역으로 이송된 후 무역은 다시 자신의 코스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경쟁에서는 뒤처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구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의 뒷모습에서는 승부욕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만다가 안전구역으로 이송된 후에도 종합 코스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규정상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전체 훈련 중지는 불가능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기록을 위해 계속 코스를 이어가야 했죠. 무역 역시 구조 작업을 마친 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나머지 구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하강을 마친 무역은 이미 상당한 시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진창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응급 구조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이나 포기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으로 다음 구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진창 구간은 길이 200m에 달하는 끈적한 진흙탕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깊이의 진흙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전진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죠. 게다가 구조 작업으로 인해 이미 체력을 상당히 소모한 상태에서 이런 난코스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진창 통과 방식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랐습니다. 무작정 힘으로 밀고 나가려 하지 않고 진흙의 성질과 깊이를 파악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이동했죠. 체중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탁월했고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진흙바닥의 단단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관측대의 안전요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 실제로 무역은 다른 참가자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창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응급구조평가 구간에 도착했을 때 무역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70kg 무게의 모형 인형을 300m 거리까지 이송하는 과제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힘으로만 끌고 가려다가 중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무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모형 인형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했습니다. 환자 의식 확인, 호흡 확인, 맥박 확인. 실제 응급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이송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끌어가는 대신 소방관식 들기 기법을 사용해서 인형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건 정말 전문가 수준이야. 의료 담당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역의 이송 기술은 마치 실제 구조대원이 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게다가 이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환자 상태 양호, 기도 확보 유지, 이송 계속 진행. 그의 보고는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무역은 놀라운 체력과 지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절벽 구조 작업과 진창 통과로 상당히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70kg의 무게를 지고 300m를 달리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오히려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격 구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형을 이송하면서 동시에 이동 표적을 맞춰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무역은 이송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연달아 명중시키는 모습에 관측요원들은 할 말을 잃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한 관측관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송하면서 사격까지. 저건 정말 초인적인 수준이네. 실제로 무역의 사격 정확도는 정지 상태에서 쏠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체 관측요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후반 구간에서의 놀라운 퍼포먼스로 인해 전체적인 인상은 오히려 더 강렬했던 거죠. 무역은 결승선에서 모형 인형을 안전하게 내려놓고 환자 이송 완료, 상태 양호라고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곧이어 종합성적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측 영상이 빠르게 분석되고 각 구간별 점수가 산출되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되기 시작했고 평가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이 결과를 보며 다시 한번 빈정거렸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과는 뻔하잖아. 역시 보조전력은 보조전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속으로는 무역의 실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최종 분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만다 로프의 미세한 손상 과정, 추락 직전의 위험한 회전, 무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조 로프 투척, 전문적인 구조 기술, 그리고 완벽한 응급 처치 과정이 차례로 보여졌죠. 영상을 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진짜 전문가 수준이네. 한 평가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 영상 속의 무역은 정말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가산점, 안전의식 점수, 응급처치 정확도, 그리고 후속 구간의 완벽한 수행도까지 모든 것이 반영되었죠. 놀랍게도 무역의 최종 점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기록을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맞나? 잭슨이 스크린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다시 계산해봐. 하지만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의 종합 점수는 당당히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구조와 안전 분야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병들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무시는 온데간데였고 대신 존경과 감탄의 시선들이 무역을 향했죠. 심지어 미군 장병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였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합쳐져 전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성과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인간성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10시 훈련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밤새 계속된 훈련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간이 시상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임시로 설치된 무대 앞에는 양국 장병들이 모여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팽팽했던 대립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사만다가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갈비뼈 타박상과 얕은 찰과상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신체적 상처보다 훨씬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 사만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독해져야 했는지,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무역이 자신을 구하는 순간의 그 담담한 표정,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의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클라라가 의무실로 들어와 사만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사만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클라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정말 부끄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클라라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내가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한 거야. 사만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한편 무대에서는 훈련 총책임자인 윌슨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3일간의 한미 합동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최우수 표창은 규정 내 구조 작업과 안전 문화의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 해병대 강무혁 대위에게 수여합니다. 윌슨 대령의 발표에 전체 장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몇 분간 계속되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무역이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상장을 받아든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나 우월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것은 빠른 발보다 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승부보다 함께 서게 하는 승부가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코스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무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훈련한 모든 동료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한국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군 장병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잭슨 브릭조차 멋쩍은 표정으로 박수에 동참했죠. 그의 얼굴에는 처음 며칠간의 오만함 대신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무역은 받은 상장을 들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한 후 들어간 그는 사만다의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분은 어떠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사만다는 무역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 말. 처음에 한 그 말들 모두 취소할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은 상장을 사만다의 침대 맑은 편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얻은 성과입니다.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편으로 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조건이나 계산도 없었고 순수한 동료애만이 느껴졌습니다. 사만다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죠. 무역이 그 손을 단단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정한 동료로서 말이죠. 의무실 밖에서는 윤태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역시 우리 무역이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가장 아름답게 걸어가는구나. 그날 오후 훈련장 중앙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절벽 레펠 구간 안전 매뉴얼 보완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었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오늘 있었던 사고를 바탕으로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로프 점검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지문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은 바뀔 수 있어도 구한 생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문구는 곧 이 훈련장의 모토가 되었고 앞으로 이곳에서 훈련받을 모든 장병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양국 장병들이 각자의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사만다와 무역은 훈련장 한쪽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는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사만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로 배운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역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더 좋은 동료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굳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악수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는 차량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가운데 무역은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며칠간의 경험은 단순한 승부나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성과 동료애가 무엇인지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